안녕하세요. 오스테 임플란트 박지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원클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앞서서 원클릭의 메뉴를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원클릭 메뉴인 투데이 메뉴부터 펜차트 메뉴까지 메뉴 소개를 쭉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시간은 진료보기 메뉴부터 경영통계 메뉴까지 메뉴 소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메뉴는 진료보기 메뉴인데요. 진료보기 메뉴는 전체적인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진료 내역 중에서 일자별로 진료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요. 특정 항목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해당 진료의 보험 차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보험 차트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보험 진료 중에 좀 진료 수정이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 수정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진료 보기 메뉴를 처음 딱 들어오시면 전체 보기 메뉴가 실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력되어 있는 전체 진료가 쭉 보게 되는데 특정 일자를 따로따로 보고 싶다고 하시면 일자를 하나하나 선택하셔가지고 그 날짜에 입력된 진료만 따로 필터를 해서 보실 수도 있는 기능입니다. 네, 다음 메뉴는 원클릭 대메뉴에 있는 영상이라는 메뉴입니다. 원클릭에서 영상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원투라는 2D 영상 진단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되는데요. 원클릭을 사용하실 때 함께 제공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영상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파노라마나 측은단 영상 같은 2D 영상을 촬영하실 수도 있고 촬영된 영상을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란 버튼 눌러서 들어오게 되시면 앞서 보였던 화면에서는 지금 원클릭이라는 환자가 선택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영상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원클릭 환자의 촬영된 영상들을 볼 수 있는 상태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가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 버튼을 누르면 영상 프로그램에서도 선택된 환자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영상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 메뉴는 서류 메뉴입니다. 서류 메뉴는 이름에도 나와 있다시피 각종 서류를 작성할 수 있고 작성된 서류들을 검색할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들 작성하실 진단서라든지 진료 의뢰서 그리고 소견서 등과 같이 특정 환자에 대해서 다양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 메뉴에 이제 들어오게 되시면 각각의 밑에 있는 메뉴에서는 항목별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맨 위에 있는 서류 검색 메뉴에서는 작성된 서류를 검색하는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작성된 서류를 검색하실 수도 있고 특정 환자의 이름을 검색해서 그 환자에 대한 서류만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간 설정도 가능하고 어떤 서류를 검색할 건지 서류 종류 선택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그때그때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검색하시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검색을 했을 때 검색된 문서의 개수는 이쪽에 나와 있기도 하고 이 문서 리스트를 엑셀로 저장을 하거나 또 출력할 수 있는 버튼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메뉴는 청구 메뉴입니다. 원클릭이라는 프로그램이 전자차트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이제 기본적인 이 프로그램의 기능은 보험 청구 프로그램인데요. 원클릭은 보험 청구 프로그램이자 전자차트 기능이 탑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이제 보험 청구를 진행하는 데 활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청구 메뉴가 들어있고요. 이 청구 메뉴에서는 입력된 진료를 기반으로 보험 청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 메뉴 들어오셔서 청구 기간별로 일단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별이나 주별로 이렇게 기간을 설정을 하시고 청구 대상이 건강보험 환자인지 자동차보험 환자인지 산재보험 환자인지를 선택을 하시고 또 청구 구분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구인 일반 청구로 진행을 할 건지 혹은 원청구에 대해서 누락 청구, 보완 청구, 추가 청구 등 추가적인 청구 업무를 진행할 건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선택한 값에 대하여 조회를 하고 조회된 데이터를 쭉 확인을 하신 다음에 청구 업무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청구 메뉴에서 청구 업무를 진행을 했다면 보험 청구 제출 자료를 송신하는 거는 이 EDI라는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청구 메뉴 오른쪽에 이제 위치한 EDI 메뉴인데요. 보험 청구를 보내고 나서 접수 중이라든지 심사 결과 통보서 등과 같이 청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문서 수신 목록에서 수신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구 결과를
수신받은 문서를 통해서 쭉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청구 내역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문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 이 EDI라는 메뉴에서 재료대 구입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료대 구입 신고도 이 메뉴에서 하고요. 저희 연마다 하는 업무 중에 하나인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 자료를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 업무도 이 EDI 메뉴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EDI 메뉴의 청구 내역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은 보험 청구 송신 내역을 기반으로 청구서, 접수증, 심사 결과 통보서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메뉴인데요. 지금 EDI 메뉴 들어와서 청구 내역 메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회 기간을 이제 설정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쭉 조회가 돼요. 그래서 보험 청구 송신했던 내역들이 쭉 뜨는 거고요. 청구 번호라든지 전송 일시, 보험 구분 등 같은 상세 내역이 쭉 뜨게 되고 총 얼마를 청구했는지도 금액이 쭉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청구한 것에 대해서 청구서에는 청구서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접수번호라는 항목을 통해서는 접수증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 통보서 항목에서도 확인 버튼 누르면 그 청구했던 리스트에 대한 심사결과 통보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메뉴를 일일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큰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청구 메뉴나 EDI 메뉴가 많이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는 각각 청구서는 저쪽 메뉴에서 보고 접수증은 다른 메뉴에서 보고 또 심사 결과 통보서는 또 다른 메뉴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이런 번거로운 클릭수를 좀 줄이고자 한 화면에서 모든 정보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볼 수 있게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 EDI 메뉴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청구 업무를 조금 더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EDI 메뉴는 청구했던 문서들을 볼 수도 있고 재료대 구입 신고와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데 활용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재료대 구입 신고 화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신고할 재료 같은 거 검색을 하고 쭉 리스트를 작성한 다음에 등록을 하시고 송신을 하고 수가 적용을 해가지고 업무에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 요 자료 같은 경우에도 요 메뉴로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1차적으로 검색을 쭉 하시겠죠. 그래서 검색된 리스트 쭉 보고 수정할 거 수정하시고 제외할 거 제외하신 다음에 이렇게 자료를 홈택스에 제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성을 한 다음에 홈택스 사이트로 넘어가서 자료 제출 업무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메뉴는 구강검진이라는 메뉴입니다. 구강검진 메뉴는 공단 구강검진과 학생 구강검진 등 이 구강검진에 대한 문진이나 이런 내용들을 입력을 하고 청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메뉴예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거는 공단 구강검진 화면입니다. 그래서 내원한 환자가 구강검진 대상자면 대상자 조회를 하신 다음에 문진지를 쭉 작성을 하고 검진 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검진을 입력을 했다면 조회를 하는 메뉴가 필요하겠죠. 검진 입력 밑에 검진 조회라는 메뉴 들어오셔서 공단 구강검진인지 학생 구강검진인지 탭을 선택하신 다음에 검색 기간별로 검색을 누르게 되면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어떤 환자들이 구강검진을 진행을 했고 청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쭉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단 구강검진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제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구강검진이죠. 학생 구강검진에 대한 그런 조회들도 같이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회가 끝나면 또 이제 중요한 청구도 검색을 해봐야겠죠. 이 검진 청구라는 메뉴 내려오셔가지고 공단인지 학생구강검진인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또 청구기간별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단구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조회한 내용을 기반으로 청구 파일을 생성하셔서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별도로 업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학생구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서를 출력을 하죠. 그래서 청구서를 출력을 해서 학교에 제출을 하시는 방식으로 청구 업무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구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검진 대상자를 접수를 할 수 있고 문진을 간단히 작성할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 화면이 원클릭 데스크용이라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어플입니다.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에 설치를 하신 다음에 원클릭 서버랑 연결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진료 접수는 환자분들이 휴대폰 번호나 전화번호로 진료 접수를 할 때 활용하는 메뉴고요. 동의서 서명 메뉴는 접수한 환자분들 대상으로 발치 동의서나 틀리 동의서 같이
이렇게 치과에서 활용하시는 동의서에 대해서 서명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기존에 이런 태블릿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종이로 다 동의서 출력하셔서 서명을 받으실 텐데 종이 동의서를 관리하기 좀 번거롭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어플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동의서 서명 들어가게 되면은 프로그램 내에 등록되어 있는 동의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양식에 대해서 환자가 서명을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 내에서 동의서 관리를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메뉴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네, 공단 구강 검진이랑 학생 구강 검진 메뉴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메뉴 들어가시면 공단 구강 검진 대상자들이 접수를 진행할 수 있고 간단하게 문진을 태블릿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구강 검진도 별도로 종이 양식을 출력해서 활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이로 관리하는 게 조금 피곤하시거나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렇게 어플 다운로드 받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어플을 통해서 구강 검진 업무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공단 구강 검진뿐만 아니라 학생 구강 검진에 대한 메뉴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병원 관리 메뉴입니다. 병원 관리 메뉴는 병원 및 직원, 거래처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메뉴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거는 병원 관리에 직원 관리로 들어간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이 원내에 저희 병원에 일하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의 정보를 등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을 생성을 해서 로그인을 해서 그 계정마다 입력된 정보나 그런 권한 같은 거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1인 1계정 생성을 무조건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이라든지 직원 정보나 거래처 정보 쭉 등록하실 수 있고 맨 밑에 네이버 예약 메뉴가 들어가 있어요. 네이버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치과분 같은 경우에는 이 메뉴로 들어오셔서 연동 설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원 관리는 전반적인 병원 정보를 등록하는 메뉴고요. 마지막으로 경영 통계 메뉴는 병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제공하는 메뉴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맨 위에는 수입 지출 장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모두가 통계 메뉴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밑에는 진짜 진료비 수납 통계, 진료 통계, 보험 청구 통계 등 실제로 운영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들이 통계 형식으로 제공하는 메뉴고 상단에 있는 수입 지출 장부는 치과에서 장부로 활용할 수 있는 수입 지출 장부를 넣어놓은 메뉴예요. 그래서 진료로 인한 수입도 입력할 수 있고 뭐 구강용품을 판매를 했다거나 서류를 발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진료 외 수입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출 같은 경우에 치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출은 식대라든지 사무용품비나 퀵비 같은 게 있겠죠. 그렇게 진료 외에 발생하는 부가적인 지출 항목도 입력할 수 있는 메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지출 장부는 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로 장부 관리할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거는 일일 장부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의 장부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날의 일일 장부는 여기 보이시는 달력을 통해서 일자를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입력되었던 진료로 인한 수입은 진료 수입에 나타나게 되고요. 구강용품 같이 칫솔이나 치약을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진료 외 수입이나 아니면 진단서나 치료 확인서를 발급을 해서 발생하는 진료 외 수입은 기타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기타 수입으로 잡히게 하려면 여기 밑에 있는 구강용품 판매라는 메뉴를 통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구강용품 판매 들어오셔서 칫솔을 몇 개 판매해서 얼마를 받았다. 진단서를 몇 건 발행해서 얼마를 받았다라는 같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그런 정보들이 기타 수입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진료 수입이 얼마고 기타 진료 외 수입이 얼마여서 오늘의 우리 치과의 총 매출은 얼마다라는 게 여기 표시가 되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지출 항목이 쭉 보이시죠? 지출 항목은 이렇게 지금 제가 네모 박스 치는 곳에 쭉 생기는 지출 항목의 합계가 나타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합계라고 하면은 치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출 항목을 여기에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출 내역 추가해서 입력을 하셔서 퀵비가 얼마를 발생을 했는지, 식대가 얼마를 발생했는지, 사무용품비를 얼마를 썼는지를 입력을 하면은 여기에 쭉쭉쭉쭉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쓴 전체 합계 금액이 여기 위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카드로 얼마 썼는지, 현금으로 얼마 썼는지도 세부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총 여기서 이 일일 장부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정보들은 치과에서 발생한 수입이 얼마고 치과에서 발생한 지출이 얼마여서 수입에서 지출을 뺐더니 얼마더라라는 이런 순매출을 볼 수 있는 장부예요. 그래서 순매출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고 또 부가적으로 데스크에 현금 시세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카드로 매출이 많이 발생하긴 하는데 여전히 현금으로 수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현금 시세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데스크 현금 결산이라는 메뉴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쭉 수납을 하면서 현금에 대한 수입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럼 현금 수입은 여기 당일 현금 수입에 딱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날까지 데스크 현금 잔액이 얼마였는데 오늘 발생한 현금 수입이 얼마고 오늘 발생한 현금 지출이 얼마여서 오늘의 데스크 현금 잔액은 얼마입니다 라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일이 현금 막 세고 장부 따로 관리하지 않고 프로그램 내에서 현금 시세까지 관리가 되니까 요 수입 지출 장부 잘 관리하시면 되게 데스크 업무가 되게 편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장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엑셀로 너무 익숙하게 선생님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원클릭에는 이런 부가적인 기능들도 있으니까 함께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통계라는 메뉴는 수입 지출 장부뿐만 아니라 진료비 수납 통계, 진료 통계, 보험 청구 통계, 환자 분포 통계, 환자 관리 통계 등 이 프로그램 내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통계 형식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메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경영통계까지는 메뉴 설명을 다 드렸고요. 오른쪽에 있는 퀵 메뉴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오른쪽에 빨갛게 표시를 해놓은 이 부분이 원클릭에 들어가 있는 퀵 메뉴라는 곳인데요. 저희가 지금 맨 위에 있는 메뉴를 제가 대메뉴라고 말씀을 드렸죠. 투데이나 데스크나 CRM 같이 이런 메뉴들을 대메뉴라고 하는데 각각의 대메뉴 들어갈 때마다 여기서 보이는 화면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퀵 메뉴는 고정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투데이 메뉴에 들어가 있어도 데스크 메뉴에 들어가 있어도 이 오른쪽에 있는 퀵 메뉴는 고정 메뉴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메뉴를 빠르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퀵 메뉴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는 맨 밑에 퀵 메뉴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를 들어가게 되시면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 메뉴를 추가할 수 있는 업무 메뉴가 한 이렇게 총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PC에 세팅되어 있는 퀵 메뉴가 여기에 세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메뉴를 추가 버튼을 통해서 추가를 할 수도 있고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퀵 메뉴 중에 내가 사용하고 싶지 않은 메뉴는 선택을 쭉 하신 다음에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또 퀵 메뉴 정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메뉴를 선택을 했던지 나는 접수자 목록을 어떤 메뉴에서든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퀵 메뉴에다가 등록을 해 놓으신 다음에 활용하시면 되게 편리하겠죠. 데스크 메뉴에 갔다가도 접수자 목록 선택해서 접수 리스트 볼 수 있고 뭐 진료 보기 메뉴에서 메뉴 보고 있다가도 접수자 목록을 띄워서 간단하게 접수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퀵 메뉴는 최대 15개까지 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퀵 메뉴를 여기다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활용하시면 아주 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클릭의 메뉴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병원 기초 설정을 통한 실질적인 원클릭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